네, 안녕하세요. 자, 역사 4차 시수업, 3차 시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얼굴 안 보인다 해서요. 얼굴 한번 오늘 보이게끔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다음 시간 1학년 수업이라 실시간 수업하기가 조금 그래서요. 녹화 방송 띄워놓고 우리 밴드, 그 다음에 우리 위두랑에서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질문 답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수업하다 궁금하시면 위두랑 또는 우리 밴드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국주의의 등장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제국주의. 제국주의란 뭐냐? 자,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서양 열강의 적극적인 해외 팽창 정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열강의 적극적인 해외 팽창 정책. 우리 이제 다른 말을 얘기해 가지고 선생님이 시선이요. 밑에도 가고 위 앞에도 갈 거예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해외 팽창 정책이라고 말하면은 식민지를 확보하는 전제. 이거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왜 이들은 식민지가 필요했느냐? 우선 제국주의 배경을 보시면 국민국가의 발달과 배타적 민족주의가 고조하는데, 배타적이란 뭐냐? 자기밖에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산업화로 경제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자본이 축적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떡하니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교과서 한번 먼저 요것부터 설명을 하고 할게요. 사회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켜 제국주의 국가의 약소국 침략을 정당화한 이론입니다. 스펜서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크게 유행했고 인종차별주의로 옹호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국주의 배경인데요. 근데 이제 제국주의가 결정적으로 이제 팽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산업혁명 이후에요. 서구 열강이 남아도는 자본과 상품을 수출할 시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필요한 원료도 필요했고요. 즉 원료 시장과 자, 상품 시장이 필요했다는 거죠. 상품 시장. 이것들이 필요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제국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당시 유럽의 군대가 이제 막강한 군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와 아시아 계열이 이제 자기들보다 이제 약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힘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여기에 하나 등장인데, 책이 다 안 들어오네요. 세실 로즈 같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아프리카 지도를 영국의 색으로 칠하는 것을 인정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식민 정치가는 본국의 가행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세이용토를 개척하고 또한 그들이 공장과 강산에 생산하는 상품을 팔기 위해 새로운 판매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결정적인 문제는 내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배를 채우는 데 있어 가능하면 나는 유성조차 삼켜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간들 자기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선택한 게 뭐냐면 바로 제국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19세기 후반에 들으면 유럽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유럽이 이 땅덩어리가 다 수용하기에 이제 한계가 왔죠. 그 한계가 오다 보니까 또 인구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난 사상이 제국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민지를 놓고 경쟁하는 이제 제국주의 열강인데요. 제국주의 열강들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지역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프리카라는 지역인데요. 처음에 리빙스턴이라는 사람들의 서양 탐험가들이 아프리카를 찾아가 봤죠. 그런데 여기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어떤 주인이냐면 백인이요. 이 사람들은 거기 사는 원주민들을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말로 바로 사회 진화론의 바탕을 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실 로즈 같은 영국의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너희들 지배해 주는데 너희들은 행복을 알아라. 너희들을 우리가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너희들이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 하는데, 세상에 노예가 삶의 질이 좋아지겠습니까? 이들은 그들을 노예로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제국주의 열강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과 프랑스라고 하는 이 두 나라입니다.
영국은요, 이집트에서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식민지 정책을 하는데 종단, 아프리카 대륙을요, 밑에서부터 위까지 연결하는 정책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선생님이 지도를 하나 이제 좀 꺼내려고 하는데요. 지도야, 펴져라. 이놈이 빨빨 펴지지 않는 것이 최대 단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게을러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선생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프리카 대륙 찾는데, 세계 지도에서 아프리카 대륙 찾는데 이리 힘들 줄 몰랐습니다. 자, 잠깐 확대 좀 할까요? 자, 어디냐? 지도 보이시죠? 지도 보이십니까? 자, 어디서 인도 연구원? 자, 어디냐면 이집트라고 있어요. 여기 이집트 있어요. 이집트. 여기서요. 어디까지 있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렇게 일렬로. 이걸 종단 정책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서부 해안 알제리에서 동쪽 마다가스카르까지는 연결한 식민지 정책을 펴요. 아이고, 선생님 얼굴이 가려져 버렸네요. 괜찮아요. 기계만 있으면 돼. 바로 여기서 쉽게 하면은 여기서 그냥 옆으로 쭉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요 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하나는 옆으로 가다 보니 결국엔 뭡니까? 만나는 지점이 있죠. 이들은요, 남쪽으로, 동쪽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가운데서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일명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충돌한 거. 자, 여기서 벌어진 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예, 그거는 교과서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요 그림인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일명 파쇼다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요, 치열하게 싸웠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딪히긴 했다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그 군대와 군대가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지역을 놓고 이제, 이래 싸우다가 나중에 우리나라끼리 너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큰 싸움이 나겠다. 자, 우리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자자 물러납시다 하면서 이제 파쇼다에서 물러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요, 모로코 사건, 보호전쟁, 일본의 러일 전쟁, 파나마 운하 개통, 미국의 에스파냐 전쟁 등 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싸움인데, 예를 들어 보호전쟁 같은 경우에는요, 백인이에요. 근데 어떤 백인이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인들. 그리고 영국 군대와 부딪힌 내용입니다. 일본은 여기 러일 전쟁 가서 일본의 제국주의와 바로 러시아가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 당시 제국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충돌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특히 독일이 진출하면서요, 모로코에서 프랑스와 대립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모로코 사건 얘기했죠? 자, 모로코 사건에 했던 요게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부딪힘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서도 쟁탈전이 벌어지는데요. 영국은 주로 이제 이미 이들이 이제 인도를 차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인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싱가포르, 말레이아 반도, 미얀마, 오스트레일리아, 이게 잠깐 멈췄었네요.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미얀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 베트남, 캄보디아, 미국은 필리핀, 그리고 태평양성인 관과 하와이, 일본은 우리나라. 그 다음에 독일은 뒤늦게 참전하다 보니까 이제 비스마르크 제도라고 태평양에 섬이 있는데요. 아주 작아요. 이쪽 동네에 이제 차지를 하게 된 거죠. 자, 보통 아시아 쟁탈전과 이제 태평양 정탈전에서는 요거 하나만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그냥 할까 해요. 제국주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식민지 면적이 초록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황색이네요. 귤색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본국의 면적인데, 영국 한번 보세요. 0.3에 33.5%예요. 몇 배예요? 10배가 넘죠? 10배가 넘어요. 100배입니다, 거의. 그리고 미국만 이제 좀 식민지가 적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요. 몇몇 국가들이 대부분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식민지화 했다는 겁니다. 특히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영국의 깃발이 흩날리는 곳은 지구상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 제국주의는 이제 요 이후에 세계 1차 대전의 원인의 결과이기도 하는데요. 왜냐면은 식민지를 쟁탈가 가졌던 나라들은요, 부유하게 살고, 그 부유함이 부러워서 후발주자로 나섰던 국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식민지가 차지하니까 지구에 이제 더 이상 땅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 뭡니까? 뺏어야 되죠. 예, 땅 따먹기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선발주자로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고요. 이제 후발주자, 뒤에 출발한 나라는 대표적인 이제 독일. 바로 이들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세계 1차 대전이죠.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이 아니죠. 다음 시간이라서 한참 좀 가야겠네요. 세계 1차 대전을 설명을 드리려면. 다음 시간에 말서 1차 대전을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3차 지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